완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완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물량이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그거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완판됐다라는 건 잘 팔리고 인기가 좋고 완성도가 높다는 거잖아. 자, 수입 브랜드들이 주로 이런 문구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들이 물량을 얼마나 가져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폴스타 완판. 폴스타 2022년도에 국내 배정된 물량이 총 4,000대입니다. 이게 완판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2시간 만에 완판된 거는 초도 물량 2,000대고요. 볼보 C40 리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대 아마 2,000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은 국내 전기차 시장 수요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거든요. 금방 완판됩니다. 아우디가 작년 2021년도에 아우디는 고급 라인업만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를 했는데 1,552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딱 그 정도 물량입니다. BMW, 벤츠 그들이 가져오는 물량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아야 1,000대, 1,000대가 안 되는 모델들도 있고요.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완판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인기가 상당히 많겠구나. 소비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기차는요, 없어서 못 팝니다.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딸려요. 자, 작년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96,640대 전기차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 중에 테슬라가 17,828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거의 18,000대 가까운 물량을 판매를 했는데 구입하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물량이 너무나 딸립니다. 안 돼요. 18,000대 가까운 물량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이 정도입니다. 수요는 그 10배수입니다. 10배수인데 10분의 1 갖고 와서 완판 때리면 그게 잘 팔린다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테슬라 구입하려면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럼 다른 거 기다리지 않는 브랜드가 뭐가 있나? 뭐 볼보가 아니면 BMW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래? 이건 얼마나 기다릴까요? 이거는 뭐 이제 나와가지고요. 얼마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라도 사야지. 이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96,640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량을. 그런데 아이오닉 5, EV6, 또 GV60 지금 계약하면 무슨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1년은 최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량을 쏟아내는 국산 브랜드, 현대기아 브랜드도 그런 물량을 공급하는데도 1년 이상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뭐라도 있으면 빨리 타고 다니고 보조금이 있을 때 빨리 사야 되겠는데 전기차 좋다는데 이거라도라는 사람들, 그 10배수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제조사의 말을 옮겨서 기자분들이나 또 리뷰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본질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완판돼가지고 이제 못 삽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제품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들 양심이 좀 날카로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정보를 다루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직업 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독일 사람들 자동차의 성지고요. 독일 사람들은 실용주의, 자동차를 보는 눈이 대단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운전 실력, 그들의 자동차 지식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독일 현지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순위를 한번 뒤져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2022년 1월 차트입니다. 1등이 피아트 500이에요. 피아트 500이 소형차죠? 2등이 오펠 코르사입니다. 코르사도 4m 정도 되는 소형차입니다. 3등이 놀랍게도 코나네요. 우리나라는 불나서 불황에서 안 산다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별 크게 개의치 않는 1,500대가 나갔습니다. 꽤 많이 나갔어요. 4등이 아이오닉 5입니다. 와, 현대차가 3등, 4등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홈 어드밴티가 적용되고 코나나 아이오닉 5랑 경쟁하는 ID3, ID4 이게 그 다음 순위네요. 5등, 6등, 942, 896 근소한 차이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차입니다. 르노 조에가 드디어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힘이 빠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트윙고, 또 스마트 포트 이게 다 소형차 아니면 경차. 놀랍게도 BMW i3가 11위에 랭커가 되어 있습니다. 782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나온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건데, 이 10년이 다 된 옛날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BMW에서 i4 나왔잖아요. 그리고 iX3, iX5 나왔는데, iX가 234대가 판매가 됐네요. iX3 199대입니다. 가격으로 봐서는 iX3가 더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국 선양에서 조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 중국에서 조립된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도 정말 싫어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바로 그 위에 EQC가 226대가 판매가 됐네요.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가보면은 EQA가 473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도 가장 저렴한 게 473대. 이게 아이오닉 5랑 비슷한 가격인데, 아이오닉 5보다도 절반 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주국에서. 자, 그 다음에 EQX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47대 판매가 됐고요. i4가 83대가 판매가 됐네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독일 사람들도 지금 전기차가 초기장이니까 싸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소형차, 보조금 받아가지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과도기에서 이런 차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싼 차, 고급차, 이런 전기차들은 어차피 수명이 길지 않을 거고, 이게 완성도를 제대로 갖춘 최종 찌라이 아니니까 굳이 이런 데 돈 쓸 필요가 없다. 물론 독일 사람들 자체가 비싼 자동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통계를 놓고 보면 고급차 수요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일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만드는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iX5라든지 EQS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기차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유의미하게 이제 테슬라가 순위가 밀려 있는데, 이거 보고서 이제 테슬라가 독일에서 망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사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테슬라는 물량 조절, 올해 들어와서 물량 조절을 크게 하고 있고, 지금 중국 내 물량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브란덴부르크 공장과 텍사스 공장 가동에 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유럽 내 물량 공급하는데 별로 지금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들어와서 유럽에는 테슬라가 공급이 거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통계만 보면 거의 테슬라 모델 3가 1위였어요. 그게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팍 주저앉는다. 이거는 물량 공급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 독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야, 새해가 됐으니까 테슬라 사지 말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반전된 게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3는요. 전기차 사상 최초로 연 50만 대를 돌파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단일 모델로서 전기차 10만 대 이상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브랜드 몇 없습니다. 조회, 골프이 이런 아주 값싼 모델들 외에는 또 뭐 내연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30만 원대에 판매되는 이런 전기차들 몇 종 외에는 없습니다. 플랫폼화돼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뭐 한 4, 5만 불대 전기차 중에서는 연 10만 대 지금 생산해서 판매된 전기차 그 어떤 제조사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아이오닉5 10만 대 못 넘겼어요. EV6 아직도 못 넘겼습니다. GV60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전기차 시장에서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대면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요. 캠리, 요 정도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주용차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물량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 이제 코롤라인데 여기 110만 대 정도 되고요. 라브포도 한 그 정도 됩니다. 1, 2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50만 대 연 전 세계 판매를 한다. 단일 모델로서 이러면 그 모델은 거의 상징적인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한때 캠리도 막 7, 80만 대, 8, 90만 대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중용차, 세단이 많이 줄어서 한 50만. 그래도 역시 캠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아성을 그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야 미래를 결정할 이런 엄청난 전기차입니다. 진보된 전기차입니다. 내놓은 EQS라든지 IS5 100 몇십 대, 200 몇십 대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브랜드의 이런 삼각대라든지 BMW 마크가 달려서 1억 넘어가는 이런 전기차 나오게 되면은 주세요. 이게 미래구나 하고서 달려드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한 10몇 년 전에 2000년 초반 2003, 4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PDA라는 게 있었어요. 그 PDA가 피처폰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마트 디바이스도 아니고 그 중간 좀 혼란한 상태지만 이것저것 덕지덕지 멀티미디어도 됩니다. 인터넷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모양도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터치도 되고 이런 기능의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와 대단한데요.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얼리 어댑터, 오피니언 리더 난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만족을 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제품들. 그냥 추억의 한 페이지에서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이 그래요. 자,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다 좋아진다. 그래서 다 좋아져요. 뭐 출력, 그 다음에 체감 성능, 또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야,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PDA들이나 또 디지털 카메라의 초기형 모델들 보시면요. 필름 카메라보다 다 좋았죠. 근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그때 어떻게 썼지? 야, 이런 과도기적인 제품이 있었구나. 예, 이렇게 인식이 확실하게 전환이 됩니다. 20년 전의 피처폰과 지금의 스마트폰, 완전히 세상을 바꾼 혁명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현재의 안정화된 그런 상태의 스마트폰, 완성화된 스마트폰을 보시면요. 갤럭시 S22 나왔죠? 네, 이게 저기 오지에서 만든 그런 제품과 외계에서 만든 제품의 그 차이처럼 완벽하게 전혀 비교, 이게 같은 통신기기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변했어요. 내연 자동차에서 앞으로 완성화된 스마트 모빌리티가 그런 식의 격차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 대비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승차감 좋아지고,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체감 성능이 좋아지는 건 과도기적인 변화예요. 그 과도기적인 변화는 여러분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실용적인 전기차에서도 충분히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돈 쓰지 마세요. 이 3천만 원, 4천만 원 요 정도 되는 전기차로 돈 쓰시고, 이게 전기차구나. 이게 앞으로 미래 바뀌는 방향이고, 이 환경대로 바뀌어서 여기에 자율주행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완성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차로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용도까지 얹혀지게 되면 비로소 완성화된 전기차가 나오니까 얼마나 더 좋아질까? 지금도 좋은데.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억 넘는 거, 이게 완성화된,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완벽하게 더 좋아집니다. 몰라보게 더 좋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IS라든지 EQS 이런 것들 10년만 지나시면, 야, 저런 걸 어떻게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1억 넘게 주고 샀나? 이 얘기 나올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자동차가 어떻게 확실하게 바뀔 것인지 그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구입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언제까지? 2024년, 2025년이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발전할지 그 틀을 잡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성장기, 사춘기를 지나서 얼굴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는 만들어져요. 형태에서 내면적인 발전, 기능적인 발전,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은 일부분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게 전자제품화된 전기차의 특징으로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베이스가 되어 있는 전기차들은 좀 더 만족감 있게 미래 환경에 맞게 더 오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급조한 전기차들, 내연 자동차를 대충 뚝딱뚝딱 붙여가지고 그 어떻게든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이거 팔아서 또 우리가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릴라이빌리티를 계속 전기차 시장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품질을 공급을 못하고 더 여러 부분에서 떨어지는 품질의 경쟁력의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든 브랜드발로 버티고 그러면서 이익은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물량도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BMW, 또 아우디 뭐 이런 전기차, 아우디는 폭스바겐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유리한데 또 볼보 이런 브랜드들이 전기차 만드는데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기껏 해봤자 모델 하나당 뭐 2, 3만 대 이거 채우기도 힘들거든요. 그 정도 물량 만드는데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파츠들을 좋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저렴한 데를 찾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폭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포장해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좋은 전기차입니다. 이 미래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전기차,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 얼마 판매되지 않았는데 완판 뭐 이런 문구도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뷰어들, 기자들,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 죽여서 그들이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은 당신하고는 더 이상 우리는 헐필요할 수 없습니다. 시술자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뭐 신모델을 배터리를 전기차 기획할 때 CATL 협력을 해서 뭐 실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현대기아차에서도 CATL 배터리가 뭐 저렴한 모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2, 3년 후에는 뭐 제가 중국제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인식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제 돈 주고는 절대 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참고로 안 하시면 됩니다. 난 중국제 상관없어.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서 결정하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충분히 실익을 따져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절대로 저희들은 뭐 나서가지고 뭐 글로벌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건 기업 입장이죠. 어쩔 수 없지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죠. 그러면 피해갈 수 있으면서 중국제가 인식 전환을 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서 도입을 해도 소비자들에게는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면 그런 제조사에게 믿음을 나타내고 신뢰를 나타내고 그런 제조사건을 구입을 하겠다. 이것 순전히 다분히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그 결정하실 수 있게 그런 정보들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직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딱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것만 시승하시면 무조건 좋을 거예요. 네온자동차만 경험하신 분들은 전기차 타보시고 무조건 다 좋습니다. 비교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전기차는 네온차보다 다 여러 가지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 비슷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끼리 최소한 3-4종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절대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 매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평가만 믿고 구입을 결정하시는 일이 지금은 워낙에 현명하셔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제대로 된 정보고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 너무나 혼란합니다. 이걸 뭐 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죠. 그거는 뭐 제 주제 넘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걸 역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걸러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즐거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현명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